네, 저는 소개받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의 유승현입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도시의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이 저의 연구의 주제이고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 구분으로 보면 저는 이과생으로 시작을 해서 보건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건강 증진의 대상이나 단위를 동네, 마을, 어떤 단지, 공동체 이렇게 통칭하는 커뮤니티를 대상 혹은 파트너로 하는 연구와 현장에서의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연구의 를 바라보는 시각이나를 좀 전환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건강 증진을 포함해서 사실 보건 의료 연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귀납적으로 증상이나 어떤 경험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귀납적 접근으로 이제 오리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연구는 굉장히 양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중에서의 이제 질적 연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앞에서 교수님들,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들, 내용들 중에서 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종류의 질적 연구가 보건의료 연구 유형 중에는 상당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자성적인 반성이기도 하고 약간 도구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 어떤 방법의 기법으로 그러면서도 또 나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선에 있는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굉장히 시간 운영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순서가 뒤쪽이라 아무래도 이게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축약한 면도 있기는 해서 시간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몇 가지 약간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구의 관심사가 되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를 우리말로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라고 써오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가 지역 기반이나 지역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유형들이 있고 지역이나 공간에 딱히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 정체성 공동체 같은 것들도 다양히 있기 때문에 요즘은 포스트 플레이스 커뮤니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어디선가는 소통하거나 하는 장이 필요는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거나 다른 플랫폼이나 이렇게를 쓰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커뮤니티,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어딘가의 장소 혹은 그들이 기반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뭔가 작용하고 작동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볼 때 그런 커뮤니티의 건강의 또 증진이잖아요. 방향성이 있는 거죠. 나아지는 쪽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혹은 개선하거나 잘 유지하는 그래서 저희 연구에는 그런 방향과 어떤 가치 판단이 이미 좀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설명해 보자면 실용주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성격이 강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논문 논의할 때도 이제 결과 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쓴 다음에 논의해서 그래서 어쩌자고에 해당하는 논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저희 같으면 보건 사업, 정책 이런 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또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이자 분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건강 자체도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면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생리적으로라든지 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정하는 어떤 건강의 값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강 그리고 그게 어떤 살고 있는 사회 제도, 환경 안에서 구성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면적이고 복잡하고 그거를 증진한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일이고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이 뭔가 행동의 개선이나 이런 그것을 잘 해서 건강이 나아지는 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그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경에, 제도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건강 증진이라는 건 어디를 그러면 타겟을 해서 무슨 작용을 해야 그렇게 상승이 일어날까 같은 것이 이렇게 어떤 변수가 뭐에 영향을 미쳐서 또 이렇게 그냥 단선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면서 사회에 따라, 동네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쨌든 지난 크게 봐서 세계적으로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렇게 40년대 5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국가들마다 채워지고 의학이나 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건강 수준이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요즘 이제 저희 건강증진 보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큰 과제로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지금 평균 연령이 80대 이렇게를 평균 수명이 가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보통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는 한 10여 년은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기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평균값은 좋아졌지만 그 격차가 많이 남아있거나 오히려 또 더 커진 부분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제 건강증진의 큰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건강이라는 사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경험되고 또 그 전개되고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의사결정이나 상황의 경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따라가고 이해하고 어떤 작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같은 면에서 이제 질적 연구적인 접근들이 이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한 번에 조금 한 슬라이드에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는 일단 하나는 특히 오늘 이제 이 주제 중에 디지털 시대, 질적 자료 이렇게 있지만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오늘 주제 중에 조금 그래도 더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아직까지 유용한인지는 잘 모르겠고 유용해야 되는, 유용하고 싶은 같은 어떤 이것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자료도 자료지만 결과나 이 과정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질적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게 보건사업의 기획, 정책의 기획, 평가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용도랄까요?가 하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어떤 파악, 기획이나 평가를 하는 데에는 이게 범위가 되는 단위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쉽게 현장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에는 보건소가 있어서 250여 개가 있고 거기서 공공의 보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사례식이 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일관되게 하는 보건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관악구에서 벌어지는 것과 옆에 있는 동작구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동일하지는 않고 거기 나름의 방식과 맥락과 이런 자원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 입장에서는 그런 고유한 사례들을 잘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잘 합성해서 공통적으로 이끌어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와 또 다른 면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그런 탐색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사례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혼합 연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질적 연구에서 쓰는 방법들끼리도 조합을 하는 이제 그런 다중 방법, 다중 질적 방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구성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보건사업 기획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보건소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획의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초반 단계 중에 하나가 누가 하는 누구를 위한 기획인가가 하나 있을 것이고 출발은 현상이 지금 현재가 어떠한가랑 어떻게 되고 싶은가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한 15년 이상, 20년 이상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조사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검진을 결합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단위가 다릅니다. 광역 차원이냐, 지자체 차원이냐. 그래서 그렇게 조사로는 자료가 있고, 공개되는 최소 단위는 구 단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구당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공공의 보건 사업들이 기획을 하는데, 그 조사의 항목의 내용들이 주로 건강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기획을 할 때는 그 상황을 더 나은 쪽으로 건강 증진적으로는 발전시키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혹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그룹이 어떤 생활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건강 사안이 무엇이고 이 커뮤니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건강 혹은 생활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고 그게 건강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고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자산은 무엇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건강 증진적으로 활용할까 이런 논의들을 하는 데에 이제 상황 분석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도 질적인 접근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결과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질적 접근이라고 하는 조금 도구적이지만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적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획 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도구적인 거 이전에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강조 내지는 밑줄을 긋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건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게 누구의 건강인가를 생각하면 당사자의 건강이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획하는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안인지를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하거나 따라가고 같이까지 분석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작업에서 이제 질적 연구의 조금 더 당사자성, 현장성, 생활 또 직접 본인들의 해석 같은 면도 잘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면이 있는 보건학 건강증진 연구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계나 어떤 반성이 있는 한편으로는 이게 의사결정이나 이런 실용적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의 어떤 설득력이랄까요? 그리고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는지 측면에서 다양한 이런 건강 요인과 커뮤니티도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데 다각성, 다면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기전 중에 하나로 이제 다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뒤에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글쎄요, 보건의료 연구에서의 더 강한 특징일 수 있겠는데 연구의 엄정성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진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논문이나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포맷, 형식에 있어서도 저희 쪽의 연구가 조금 더 틀을 지워서 요구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요구사항에 맞춰가다 보니까 나오는 문헌들이 좀 더 틀을 갖춘 그런 성격을 보이는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꼭 형식이나 어떤 주어진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현실로 반영하기 위한 어떤 전략 내지는 연구 설계 중에 하나로 다중질적 방법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중질적 방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연구 유형 중에 하나로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때의 단위가 이제 개인이나 이런 응답자 차원이 아니라 사례이죠. 그래서 사례가 관악구의 건강증진 사업 같은 시기 그게 사례가 되고 그 사례를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현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일의 경과가 진행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짚어가고 분석하고 또 현실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의 포인트, 시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혹은 장소를 다양하게라든지 그렇게 그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의 여러 주로 서울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사례들을 다뤄왔었는데요. 근래에 몇 가지만 잠깐씩 그냥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연구는 그리고 연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도 사실은 조금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기한한 연구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현실 목적에 의해서 그 연구 과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그 건강 상황이나 현황을 분석하고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섞여 있는 그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그 기한을 한 연구였었고요. 개발을 한 대도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이라는 큰 주제로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주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게 건강한 생활이란 어떤 것이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공부한 바에 따르면 주거 어려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저희가 적용한 거는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이 그 주거비가 차지해서 부담이 높은 것하고 면적이나 구성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아주 좁은 곳에서 이제 살거나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제약이 있을 경우에 그런 하지 못하는 혹은 어떤 요구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동네에서 충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동네란 어떤 자원이 있는 곳이고 동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대도시에서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들의 생활을 잘 탐색해서 서술하고 이들에게 어떤 건강한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탐색해보고 싶은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연구로 사례를 찾아 들어갈 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 안에서 이 주거 어려움이라는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한 개 구를 찾아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한 개 법정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접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 안에서 이제 19세, 39세의 1인 가구를 청년 1인 가구로 설정을 했었고 이 안에 여러 아까 라이프 코र्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기 안에서의 과업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어서 학생이신 분,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고루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는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그 평균 연령부터 우울감까지의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설문조사가 간단하게 있었고요. 주로 1대1의 심층 면담을 했는데 그 심층 면담을 하는 중에 동네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분들께 지도에 표시를 하거나 그려달라고 해서 이 대화를 좀 더 이끌어내기도 하고 어디 그냥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나 동선이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방식을 했었고요. 아직 이 데이터가 저희가 그 깊이 분석하지는 않은 단계여서 일단은 패턴 찾기 정도의 그 결과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저희 연구에서 아무 대상에게나 연령이고를 불문하고 여쭤봐도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생각하시는 게 다른 면일 텐데요. 청년분들은 일단은 전통적으로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그룹이에요. 그동안의 접근이나 인식으로 볼 때에는 신체적으로나 이제 정신건강 이야기들은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이분들께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를 여쭤봤을 때 저희가 일단 지금 초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 건강한 생활은 본인이 살고 싶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궁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어떤 도구나 조건면이 있으면서 이분들의 건강한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규칙적인 생활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설정한 이 생활의 루틴과 기준이 있고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흐트러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런 것이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계획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생활이고, 이 질서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건강한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과업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내가 정한 리듬을 잘 유지해서 그걸 깨뜨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이뤘을 때 굉장히 만족을 하거나 그거를 지향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만족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생활 혹은 규칙적인 생활 이퀄 건강한 생활, 이렇게 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태는 그 미래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데, 1인 가구로 특히 이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처음 진입을 하시거나 해서 처음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포함해서 굉장한 불안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 혹은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재는 투자하는 기간이라는 그 생각과 어떤 그 본인들의 기준으로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른 동네가 지금 사시는 동네여서 가성비 좋고 내가 지금 정한 삶을 살기에는 편하고 좋고 다 괜찮지만 계속 살고 싶지는 않은 동네라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이런 그 건강한 주거가 좁고 열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부엌이 잘 안 갖춰져 있다든지 뭐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냉장고를 넣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상당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주거가 충족해주지 못하는 거를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멀리 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동네 안에서 해설을 하시는데, 요 법정동 안에서 주로 많이 대두된 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카페하고 식당이 많이 대두가 되고요. 요 동네 아니고 다른 동네 저희가 했을 때는 스터디 카페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휴식을 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혼자 즐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하는 편이지만, 특히 코로나19 기간이기도 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주거 빈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상태에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같은 경우는 운동도 여가도 공부도 모두 혼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은 별로 언급이 없는 생활이고 지도를 그려도 별로 자산에 뜨지 않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자산을 이렇게 파악할 때는 공공시설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공공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여러 동네에서 공통적으로 할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뭔가 발산을 하거나 정리하는데 굉장히 자산으로 떠오른다기보다 늘 언급되는 것이 코인 노래방. 이고요. 요즘 현금은 안 가지고 다녀도 500원 2개는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그 인터뷰에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도시 구정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편의가 있고 1인 가구 청년이 처음에 진입하기가 좋고 가성비 있고 살기 편한 동네이지만 살고 싶지 않은 동네라는 것이 무엇일까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구정 기획이라든지 도시의 계획 뭐 이런 쪽에서의 이제 실용 논의를 가지는 포인트일 거고요, 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건강 기획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전형적이지 않은 동네 도시의 자원, 장소들이 어떤 곳인가, 세대에 따라서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스터디 카페,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멀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모두 혼자서 한다는 걸로 이제 저희가 보건의 기획 같은 면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접점이 있을까 같은 것이 이제 현재 그 유용성 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우는 지금 보시는 예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제공한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 더 담겨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보건 사업을 꽤 다년간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기획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통해서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업의 기획이나 유사 사업의 운영이나 이런 데에 참고를 하기 위한 굉장히 실용 목적이 있는 그런 그 연구였습니다. 여기 연두색 박스에 있는 내용이 저희한테 연구가 주어질 때의 목적 중에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돼서 이 당시 연구할 때까지 21년까지 서울의 많은 구에서 참여했던 사업이었어서 저희가 아까 다중방법 말씀드렸는데 문헌 분석과 관련자 1:1 면담과 를 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심층 면담도 역할에 따라서 입장과 경험과 그 스토리가 다르니까 사업을 설계하신 분,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자문하신 분, 그다음에 이걸 시청에서 담당하신 분, 지자체 보건소에 담당하신 분,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 파트너가 있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민간 파트너분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서포트해주는 조직이 따로 있어서 거기 분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대상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분들을 다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축약한 결과인데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당위성 이런 거 필요하고 꼭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시작을 해서 낙관적으로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약간 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하는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로 기대하는 것도 건강 사업이다 보니까 건강 수준이 좋아져야 되는 게 한쪽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한편으로는 이거는 진행하는 사람들의 성장이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잘 엮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의 존폐 같은 것이 계속 매년 그게 성과냐 아니냐 얼마나 성과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그러는 중에 사업을 지켜내는 힘은 계속 당위성에 이렇게 다시 강조하거나 아니면 소수 개인의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진이라든지 또 갈등 이런 식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게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 범위 이상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장기 사업에 내내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분들이 이동을 하시거나 하면 이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쭉 이제 훑어보면서 따라가면서 맥락과 전개와 역할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업에 보건소가 들어있는데 자신들이 보는 보건소와 그 다른 파트너들이 보는 보건소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파트너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그 공무원적인 관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잘 움직이지 않고였는데 이 보건소가 보는 보건소는 사업의 취지와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만 개입을 하지 이렇게 더 들어가거나 본인의 영역이 아닌 것은 하기 어려운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 해 동안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그런 면들을 이제 그 기술에 설명해낼 수 있었고 이게 다음 사업의 시행 계획이나 평가의 설계라든지 유사 사업의 설계 같은 쪽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논문 같으면 이제 그 후반부에 있게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이것도 다중 방법이었고 이거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동네 환경의 속성이 이분들을 어떻게 노인기에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게 하는가를 탐색하는 연구였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대상이 노인 대상과 서비스 제공자 대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 참여자 노인분들이 46명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생활 시간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 여러분들 아시는 원형의 그 생활 시간표를 그려서 그리고 어디를 주로 가시는지를 지도를 그려가면서 하루와 평소의 일상을 그려내는 그런 작업이었었고요. 그중에 19분은 동의를 해주셔서 말씀하신 곳을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데가 여기고 여기서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그 설명 데이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연구진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었고요. 이런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또 그 같이 이 동네가 노인분들이 활동적으로 살기에 어떤 동네인지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작업을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 여기 와 계신데 현장 방문 관찰을 90회
발표하게 됐는데 90번을 따로 간 게 아니라 46번 인터뷰하고 19번 또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진 것이 그렇습니다. 그 논문 냈을 때 리뷰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일인가? 왜 이렇게 많이였는가? 근데 그럴 때마다 연구진이 동네와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리플렉시비티 같은 면에서랄까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여기에 친숙하거나 어떤 인터랙션을 했는지 면에서는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저희 연구진 다시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젊은 요새 세대에게 신체 활동이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신체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운동으로 받아들이시고 운동으로 말씀하시는데 노인분들에게는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다 신체 활동이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 그중에 걷기 입니다. 굉장히 중심적인 것이 청년분들에게 걷기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말씀하세요. 효과를 보기도 오래 걸리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생기는 운동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세대에 따른 그런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있지만 두 가지만 살짝 짚어본다면. 그동안 이제 보건연구에서 그 동네나 지역사회의 자원의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물리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밀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가기가 좋고 한 그런 거였었는데 특히 운동이나 뭐 이런 활동 면에서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성비나 혹은 무료인가, 동선이 길어도 지하철 중심으로 다니시거나 하는 그런 패턴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노인들이 가도 괜찮은 곳인가, 받아들여지나, 노인들이 가면 이상한 곳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접근성을 굉장히 다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결과로 냈었던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건사업 같은 면에서는 공원, 놀이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해진 그 신체활동이나 활동적 생활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본래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신체활동으로 연결되는 자원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그래서 고물상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자주 가시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이 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의 동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시간 많이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시간도 관심이 있고 시공간이 관심이 있는 질적 연구입니다. 동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지도에 표시하거나 해서 좀 더 그 다면적으로 그 건강이라는 현상, 생활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데에 좀 적용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디지털 시대여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일단은 저희는 디지털로 그러니까 이미 있는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하지는 않지만 인터뷰를 할 때 뭐 근래 이제 줌을 사용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의 생성의 편의나 속도나 그 방식이나 경로가 다양해진 면으로의 디지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연구진으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디지털 이런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형성해 놓으셨잖아요. 댓글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밴드 같은 걸 활용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사전에 입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료 형성의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있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 간의 격차와 연구에서의 어떤 배제, 저희가 줌으로 인터뷰를 한다 했을 때 이제 그런 사안들과 그거하고 이어지는 윤리적인 면에서 연구진들이 예전 같으면 연구용의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그랬을 텐데 지금은 다 개인 디바이스를 이제 아무래도 쓰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어떠한가, 개인의 디바이스에 이렇게 연구 자료를 축적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이제 근래의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AI 분석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담론이 있나 아직은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중자료나 그다음에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먼저 만든 2차 자료로 질적 연구 자료를 활용할 때에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열심히 읽고 분석을 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질적 자료인가의 이해가 없이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뭐 타당할까 이런 것에 대한 뭐 우려랄까요, 고민,
뭐 물음 이런 것이 있고, 다중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공간 이렇게 되면 디멘션이 여러 개니까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이렇게 뭐 딱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슈 하나랑,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자료들을 하나하나의 연구로만이 아니라 아까 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론지튜디널 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으면 각각의 연구이지만 동일 내지는 유사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한 10년어치 여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성하고 비교하고 분석할 것인가, 특히 이런 디지털 시대의 이런 기법들이나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과제 내지는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